자, 검사님 이번에 6월 7일 예비선거 출마하시죠? LAC 검사장 선거. 네. 근데 출마하게 된 동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검사 사무실에서 지금 한 20년 이상을 이제 근무를 했고요. 많은 이제 여러 경험을 이제 갖고 있었죠. land use division zoning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공항 쪽으로도 일을 해보고, 민사 쪽, 형사 쪽. 그리고 저는 지금 code enforcement이라고 이제 그 빌딩에 관한 그 기소를 이제 형사 쪽 기소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LAC가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홈레스 이슈하고 지금 그 범죄 일어나는 일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LAC청 안에 그 부정부패 같은 일이 지금 너무 창피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그 시의 어떤 리더들이, 그 시의원이나 뭐 시장들이 그거를 알고 나서도 어떤 뭐 분노에 대한, 아니면 어떤 영어로 outrage 같은 그 표현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뭐 수사를 하자, 그리고선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방제를 이제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런 어떤 커밋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도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러면 이거를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시 검사장 후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시 검사 쪽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는, 보통 저희 LAC 검찰청이 정치인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여지껏 출마를 했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모든 정치적으로만 이제 결정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제 LA 시민의 LA를 위해서 좋은 판단을 내리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나의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리 어떻게 좋아질까,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서 항상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또 이제 이번에는 아무 정치인들이 이제 이 선거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선거에는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이번에 용기를 내고서 이제 출마를 한 거죠. 그리고 LAC 검찰 사무실을 보면은 아시안하고 한인 검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LAC 검찰청에 이제 한 20년 전에 보면은 한인들이 한 20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했지만은 그 이상 되지는 않고, 그동안 한인계 아니면 아시안계 나가는 사람들도 꽤 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발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 중에 한 이유 하나도 이제 어떤 재정 같은 이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선 한인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어플라이를 많이 하면은 검찰청에서도 할 수 없이 이제 많이 한국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올바르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많이 임명을 하실 건가요? 검사장으로 당선되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시검사들. 그렇죠. 채용을.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LA는 지금 아시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도 아시안 검사가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노숙자 문제가 LAC에서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노숙자가 왜 많아지게 됐는지, LAC에서 왜 많아지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노숙자 문제는 이제 참 어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주 안타깝고 힘든 이 문제죠. 근데 이제 지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자 하면은, 2003년도에 LA시에서 노숙자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6명을 체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소를 당하고 이제 진역에서 이제 좀 살다가 이제 다 나오고 이제 형이 끝났죠. 그런데 ACLU라는 인권 단체
사람들이 그 LAC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어요. 소송 내용이 뭐냐면은 가서 잘 데가 없는 사람들을 체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 가서 이제 연방 그 법원에 가서 LAC가 그 이겼죠. 이 법은 합법적이고 이제 다 이제 정당하다. 근데 이제 ACLU가 이거를 나인 서킷 항소를 했죠. 어피어를 한 거죠. 거기에 가서 그 나인 서킷 그 판사들이 판결을 내린 게 이 모든 그 홈레스 사람들이 가서 잘 데가 없으면은 쉘터리 한마디로 이제 쉘터리 없으면은 한 명도 체포를 못 한다.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모든 이제 법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판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LAC 정부가 그 뭐 홈레스의 그 하우징을 다 프로바이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도 없고 그런 법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결이 좀 지나친 판결이다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LA 시장하고 시의원 그 정치인들이 이거를 이제 항소를 안 하고 홈레스를 공격한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약간 좀 이제 겁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세틀을 했어요. 그 타협을 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틀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LAC에서 앞으로 1,250대의 그 하우징을 유닛 아파트를 이제 그 만들어 주겠다.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무 그 홈레스 체포를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 그게 이 타협한 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인데 그때 그러면 벌써 지금 15년이 됐죠. 15년 동안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터치를 안 한 거죠. 그때 홈레스 카운트가 그 카운트가 10,000명에서 11,000명이라고 그때 법원에서 카운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지금 한 4만, 5만 아니면 6만 어디서 이제 어느 단체에서 이제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5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동안 홈레스를 그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자체가 그 악화가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 그 어떤 이 영어로는 이제 compassion, 휴메인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체포하는 게 휴메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갖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선 어떤 그 뭐 정신병인지 아니면은 마약 중독인지 아니면은 뭐 단지 그냥 그 기술이 없어갖고 짝을 못 잡는지 많은 홈레스들이 또 이제 그 가정 폭행 그 피해자들도 꽤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대신 그거를 안 하고 이제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둬갖고선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지금은 한 5만 명이 훨씬 넘죠. 그래서 노숙자가. 어느 단체에서 그거를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 한 5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그 1,500유닛이라고 그랬나요? 그 채워야 되는 게 1,250. 1,250. 네. 2년 전에 2018년인가 그거를 충족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단속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LA 시장이 갈세리가 이제 우리는 그 충분히 그 1,250 유닛을 다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럼 선언을 했으면 다시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커진 거예요. 아마 10,000명이면은 좀 더 감당할 수 있었을 당시 기준으로 네. 1,250 네. 유닛인데 지금은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뭐 5만씩이나 되는데 모든 이제 LA 길거리에다가 거기서 이제 뭐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그 뭐 소변 대변 뭐 거기서 불까지 태우고선 불도 많이 나고 엄청나게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이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네. 지금 보면 LA시의 범죄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강력범, 뭐 살인범도 그렇고 살인범죄도 그렇고 강간, 그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독자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로베일 정책하고 함께 이걸 묶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제로 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그 LA 그 디스트릭 어터니 그건 이제 카운티의 검사장이죠. 네. 카운티 검사장이 이제 검사가 돼갖고 선언한 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보석금을 요구를 안 하겠다. 모든 범죄 보석금 요구를 안 하고선 모든 그 범죄자들이 잡힌 사람들이 재판할 때까지는 다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원래 보석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헌법이 생겼을 때 보석금이라는 그 이 어떤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재판하기 전까지 계속 가다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보석금을 만든 제도가 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나가서 이제 살 수 있게 보석금을 이제 걸고 나가서 자기네들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도전을 이제 재판을 도전을 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이제 보석금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모든 그 범죄자를 잡혀오면은 보석금 한 100불도 못 내는 사람들이 뭐 한 90%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떤 그 다시 또 그 ACLU 같은 그 인권 단체들이 이거는 이제 보석금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뭐 이제 세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때 게스콘이 그 LA 카운티 검사장이 되고 나서 모든 보석금을 자기네 사무실에서 이제 판사한테 요구를 안 하겠다. 결국에는 모든 보석금을 판사한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발전해 나가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또 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또 소송을 했어요. 이 보석금은 이 또 이제 말이 안 된다 하고선 이것을 또 이제 재판에 갖고서 법원에 갔죠. 근데 이것을 이 문제를 갖고선 그 캘리포니아 그 대법원까지 가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또 판결을 내린 게요. 이 어떤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석금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제 또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석금이 거의 이제 무용 없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은 이제 뭐 이 파이낸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한 다음에 보석금이 정해지는 건데 모든 범죄자들은 당연히 뭐 낼 돈이 없죠. 용자 받을 때도 없나요? 그 용자 받기가 뭐 이제 어차피 범죄자들이니까 뭐 쉽진 않겠죠. 그래서 조지 가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제로 베일을 또 찬성하는 그런 푸시하는 검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범죄 급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뭐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LA 카운티 가스콘이 이제 많은 그 범죄자들이 체포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법에 따라서 많은 그 범죄 예를 들어서 뭐 그 도난이라고 그러죠, theft 아니면 theft. 뭐 여러 가지 뭐 마약 관계된 그 범죄들 그런 것들을 지금 기소를 안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니까 이게 자꾸만 되풀이가 되는 상황이 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야스코는 지금 LA 카운티에 지금 위험한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조지 가스콘 카운티 검사장 지금 리콜 선거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콜, 조지 가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리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찬성하시는지 반대하는지 그 리콜에. 저는 확실하게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지 가스콘 그 리콜을 하는 페티션도 사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해도 그 보석금을 부활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죠 이제는. 그거는 이제 다시 부활하기가 되게 힘들죠. 정치적으로도 이제 정치인들이 그거를 타치를 안 할 거고, 그리고선 어떤 그 연방 대법원에 뭐 어떻게 뭐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절차가 뭐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대법원 결정은 언제 났던 거예요? 그게 작년에 난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자, 이번 후보군 중에서 LA시 검사 출신은 이제 유일하거든요. 지금 후보가 총 몇 명이고 탑 2가 이제 본선 진출하죠. 11월 8일에 6월 7일 선거에서 탑 2가 선거는 이제 6월 7일이고 지금 검사장 후보는 7명이고요. 저랑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LA 검사실의 그 검사는 저 혼자
뿐이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뭐 한인들이 어떻게 김 검사 그 캠페인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캠페인 전화번호라든지 네. 홈페이지라든지 뭐 메일 주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선거 때는 투표가 제일 중요한 거죠. 투표를 안 받으면 이제 당선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LA 사시는 한인분들은 모두 다 이제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꼭 투표를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그 선거 때는 이 동양인들이 유권자 등록 중에서 40% 그게 참여를 안 했어요. 선거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모든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특히 100%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LA 사시는 분들은 유권자 등록을 안 했으면은 모두 유권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LA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도 뭐 우리 그 검사실 안에서도 이제 그 LA시가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희한하게. 근데 이제 이 이름이 틀린데 LA시 이 LA시에 포함되는 이제 지역이 이제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산페드로시가 아니고 스리라고 해야 되죠. LA시예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Pacific Palisades 거기도 LA시고 브렌트우드도 LA시고 벨레어도 LA시고 그리고 노스리지도 LA시고 뭐 그라나다 힐즈도 LA시고 woodland hills도 LA시고 그리고 뭐 반 나이스, 셔먼 옥스, 파코이마, 엔시노, 발보아 또 뭐 샌프란난도, 스튜디오 시티, 할리우드 힐즈 다 LA시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 따로따로 있지만은 그게 다 LA시고 링컨 하이츠, Officially City of Los Angeles에 들어간다는 거죠. 링컨 하이츠, 뭐 보일 하이츠, 이글 락 다 LA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른 시가 아니고 이제 LA시니까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꼭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뭐 대단히 감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LA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이제 후원금을 이제 이제 도네이션을 이제 하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불을 하게 되면은 LA시에서 600불을 우리 저 캠페인에다 매칭을 해줘요. 그리고선 200불이 이제 그 맥시멈이죠. 200불을 이제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LA시에서 1,200불을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정치 자금으로 이제 보태주는 거죠. 그 1,400불이 되는 건가요? 200불을 주고 1,200불 받으면? 그러면 1,400불이 그렇죠. 되는 거죠. 1,400불 그러니까 그게 네.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특히 LA시에 사시는 분들이 도네이션을 하면 그렇게 그 좋은 아주 그냥 힘이 있는 파워가 되는 거죠. 매칭 펀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게 얘기하시는 이제 거고. 매칭 펀드고 예. 이제 파워가 있는 거죠. 예, 그 후원금이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내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메일링이라든지 얼마나 그게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지 선거하는 데 있어서 이름 알리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큰 LA시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우선 뭐 400만 명의 이제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다 만나는 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일 할 수 있는 게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방법이 우편으로 보내면서 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뭐를 앞으로 이제 목적을 두고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이제 우편이 있고 아니면 뭐 광고 같은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출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LA 시청을 보면은 동양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 어떤 그 보좌관 쪽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무원 자리도 그렇고 LA시에는 그 동양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이민 사회로 와서 살면서 이 정치적으로 참여를 안 하면은 평생 그 어떤 그 밖에서 온 사람들밖에 안 되고 주인 행세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이 동양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거기 가서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얘기하고 요구를 하고 계속 이제 그런 도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우리 후세들, 우리 후배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갖고선 이거는 이제 뭐 불가능한 게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런 걸 어떤 거를 좀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 92년도 그 LA 폭동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20년대 청년이었고 그때는 이제 참 많이 그 혼란스럽고 이제 많이 그 어떤 이제 화가 나는 그 시기였는데요. 그때 TV를 보면서 그때 모든 혼란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이제 그 비즈니스들 뭐 가게들 리코스토를 이제 불이 타면서 한국 사람들 이제 그 주인들이 울면서 가게 앞에서 울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더 답답한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이제 그 미디어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그 한국 사람들 앞에다가 마이크를 대고서 이제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상황을 한마디도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하면 이제 또 그 방송국에서는 또 이제 그 흑인 단체들 아니면 뭐 또 이제 흑인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또 타민족들 이제 단체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와갖고선 돈을 그렇게 벌면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그 학대를 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 하나도 고용을 안 하고 뭐 우리는 다 도둑놈으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선 그 싸구려 뭐 알코올 같은 거를 팔아갖고선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만들고 그리고 뭐 동네 그 어떤 그 뭐 후원 같은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조리 있게 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정치인도 참여하고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 폭동이 한국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이 거기서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이 다 타고 나서 다시 이제 이거를 가게를 오픈하려고선 LA시에 가서 이제 그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LA시에서는 니네들은 이런 거를 장사를 하면 안 된다 하고선 그 모든 그 불탄 그 리코스터가 다시 오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이제 뭐 거지가 된 거죠. 모든 그 여지껏 열심히 일했던 게 다 날아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동양계나 어떤 한인 그 리더, 한인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변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리코 스토어를 다시 열지 못하게 하루 아침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가서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때 뭐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큐리티 가드를 뭐 좀 둔다든지 어떤 그 뭐 물건을 못 팔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그 동네 사람들 많이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동네 단체에 뭐 도네이션을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한다든지 조건을 충분히 대화를 앉아갖고 살 수 있는데 그 대변을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완전히 당하고만 이제 그때 그 폭동을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벌써 30년이 됐네요. 이번 4월달이 되면은.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동양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정치인도 이제 꽤 많이 생겼죠. 근데 LA시는 아직도 훨씬 동양계 그 어떤 리더들 정치인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는 거를 보고 우리 후배들이나 그 후손들이 좀 용기를 갖고 좀 꿈을 갖고 좀 도전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